먼저 이제 생각의 여름으로 와주신 관객분들께 감독님부터 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생각의 여름 연출한 김종진입니다. 이렇게 일요일에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춘을 위한 시네마 시에스타 생각의 여름에서 이부 역할을 맡은 배우 강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 네, 강민규 배우님은 저희는 너무 사실 좀 익숙한 모든 게스트분이신데 노래만 해도 메이드 루프탑 그리고 작년 또 이장이나 파도를 걷는 소년 통해서 이렇게 뵀었었는데 저희가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이라는 영화를 종영지도를 여기서 했는데 그때 그 작품에서도 이제 목소리로 출연해 주셨었는데 그때 같이 보셨으면 너무 좋았겠다. 저희 또 마지막 종영 때 와주셔서 저희 극장에서 영화를 봐주셨거든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앞으로 좀 더속과 더 좋은 관계를 좀 꾸려가고 김종진 감독님도 함께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엽서 다 받으셨죠? 저희 이거 한정판으로 나온 그 엽서이기 때문에 좀 이따 강민규 배우님 사인만 빠져있기 때문에 그거 채우시면 거의 뭐 풀셋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다 들어와 주셨죠? 들어와 주셔가지고 영화에 대한 감상이나 그리고 질문 같은 것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소개를 해드릴 터이니 뭐 어떤 말이든 뭐 호평이든 뭐 질문이든 다 좋으니까요.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 그 시와 영화를 이제 연계해서 만든 어떤 영화에 대해서는 올해 좀 유난히 시와 영화가 함께했던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박근영 감독님의 정말 먼 곳 같은 작품이 있고 그리고 김종관 감독님의 아무도 없는 곳도 시를 매개로 해서 했던 작품이죠. 그리고 또 다큐지만 시 있는 시간 같은 작품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또 여느 때보다 시와 영화를 이제 매칭한 어떤 그 영화가 좀 많이 나왔다고 좀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감독님께서는 어떻게 시라는 소재를 차단해가지고 영화에 좀 녹여냈는지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어쨌든 시를 영화의 어떤 소재로 쓰는 것과 어떻게 이 작품을 좀 만들게 되셨는지를 좀 이제 함께 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실이라는 주인공이랑 제가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렇게 좀 무기력하고 힘든 시기에 접하게 된 게 시였고요. 그리고 그런 시 중에 이제 영화에 나온 황희찬 시인의 시를 맨 처음에 접하게 됐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 시들이 갖고 있는 감상이나 이런 것들이 영화로서 영화적으로 좀 구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와 시인을 꿈꾸는 주인공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작품은 이제 황희찬 시인의 이제 시들로 5챕터로 그렇게 나눠진 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존하는 기쁨, 그리고 모수, 현장, 무화과숲, 소식 이렇게 5편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되게 좀 놀랐던 게 이 시 내용의 어떤 구절과 영화를 연출하는 어떤 그 장면이 되게 잘 맞아떨어진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혹시 이 시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써 나가신 건지 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무화과숲이라는 시가 이 시나리오를 쓸 때 제일 큰 모티브가 된 시였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시나리오 쓰기 전부터 그 시는 영화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구성하면서 같이 시들을 선정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그 구성의 방식처럼 다른 인물들이 시를 완성하고 그 인물들에 맞게끔 상황이 펼쳐지는 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서 그 5편의 시들을 그리고 이제 꼭 황희찬 시인의 시로 해야 좀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구성이 되었던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그거를 또 정말 잘 조합을 해가지고 극중에 이렇게 녹여놨다는 게 저는 너무 좀 놀랍게 그렇게 봤던 부분이고요. 아무래도 극중에서 거의 뭐 단 한 씬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이제 현실, 김예원 배우님이 연기했던 현실 캐릭터일 텐데요. 저런 캐릭터 자체가 너무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일자 머리에 어떤 단발에 그리고 또 꽃무늬가 들어간 어떤 원피스, 뭐 빨간색 어떤 양말과 뭐 검정색 어떤 그 샌들 같은 거 너무 이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좀 인물이 뭔가 시간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본인이 쓰여지지 않는 어떤 시를 계속 붙잡으면서 분명 저는 어떤 일종의 성장이나 달라지는 어떤 좀 현실의 감정들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저는 좀 그러다 보니까 엔딩에 나왔던 그 현실의 빨간색 원피스 그런 것도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약간 말하자면 이 인물의 어떤 지금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서 옷 같은 구성도 되게 좀 다르게 진행을 하셨구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뭐 그 배우님께 뭐 이런 어떤 좀 외적인 모습이나 옷들을 좀 이럴 때 이렇게 입어달라고 어떻게 좀 주문하셨던 부분이 있는지도 좀 여쭙고 싶네요. 뭐 의상이나 이제 헤어 같은 부분에서 이제 예은 배우님이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고요. 저도 제가 생각했던 구성들이 어쩌면 되게 일반적인 톤이었던 것 같은데, 예은 배우가 좀 더 색다르게 좀 캐릭터를 그런 부분으로 좀 채워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서로 얘기를 통해서 캐릭터를 뭐 외형적인 것부터 뭐 실제적인 연기적인 부분도 다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만들어 나간 지점이 있어가지고 물론 뭐 원피스나 이런 것도 이제 뭐 순서 같은 거는 제가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본인 원피스로 이제 가져오시고 저도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의상은 이제 구매를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좀 같이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영화를 보다 보면 되게 좀 연인 사이의 어떤 현실적인 부분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좀 그런 것들을 잘 녹여낸 생활 연기가 저는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현실이 이제 버스기에서 흉내를 내는 어떤 부분이나 그리고 산 중턱에 올라가면서 갑자기 이제 민구가 강민기 배우님이 연기했던 민구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티격태격하는 장면이 있는데 정말 현실 어떤 연기는 정말 너무 탁월하다. 제가 옛날에 봤던 그 한강에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갑자기 강 배우님이 강기루 배우님이랑 그리고 강진아 배우님께서 이제 되게 사소한 어떤 연기를 하는 게 있는데 너무 이제 확 이제 몰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감정을 이번 어떤 연기를 통해서 되게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그 강민기 배우님께서는 김예원 배우님과 단연간에 이제 친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좀 연기를 그렇게 하셨을 텐데, 뭐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사전에 이렇게 내가 이런 걸 던지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좀 뭔가 합이 있었는지, 아니면 좀 애드립으로 주로 펼쳐져 나갔는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박 배우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네요. 특히 그 버스 기사를 흉내내면서 놀이기구를 가지고 오는 그 장면에서는 좀 김재원 감독님께서 자유롭게 열어주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설정 같은 것들을 던져주고 이제 예은 배우랑 그 재밌게 보내는 날들을 표현해달라고 하셨었는데, 저도 약간 제 속으로 미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김예은을 웃겨라. 네, 왜냐하면 그 현실이가 현재는 항상 뭔가 성냥에 빠져 있고 뭔가 뭔가 약간 자기 고민에 많이 빠져 있는데, 그 예전에 그 과거의 연인을 떠올렸을 때는 항상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렸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예전에 좀 이별을 하고 나서 힘들었을 때는 항상 떠올렸던 게 되게 다 좋은 기억들만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예은이를 웃기기 위해서 제가 좀 몇 가지 애드립을 추가해서 예은이의 웃는 모습을 담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김예은 배우도 그런 워낙 저랑 오랫동안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편하게 연기를 잘 해주셔서 너무
재밌었죠. 저는 그럴 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상대 배우랑 진짜 호흡이 나는 것 그러니까 강민희 배우님께서 되게 천연스럽게 이제 현실을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나오는데 막상 지금은 곁에 없는 어떤 그 부분이 더 극대화돼서 어떤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각 배우님의 연기였기 때문에 저 역시도 참 그 옆에 없음에 그 어떤 좀 씁쓸함을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좀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오늘 감독님을 처음 만나면서 감독님이 엄청 이제 좀 많이 웃으시고 좀 유쾌하실 것 같다라는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인상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좀 과묵한 인상이셔가지고 제가 좀 약간 좀 놀랐던 왜냐면 영화 톤이 되게 좀 코믹적인 부분도 많이 드러나서 그렇게 느꼈는데 아마 관객분들도 생각보다 좀 이렇게 좀 조용하시다고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좀 얘기를 드려봤는데 저는 영화에서 사실 재밌었던 부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평양냉면을 현실이가 이제 까였던 그 선배를 만났을 때 계단을 내려오다가 현실을 마주하자마자 바로 이제 다시 백해서 돌아가는 그 장면에는 좀 너무 그런 것들도 웃겼고 그리고 뭐 그 나미에 대해서 이제 오기철 배우님이 연기했던 나미에 대해서도 뭐 재미없는 독립영화인이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드립들을 치는데 물론 뭐 저로서는 모두 다 타격이 좋진 않았지만 참 재미있었다. 좀 그렇게 좀 보면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의외로 이 작품을 좀 코믹적인 부분보다 약간 좀 오히려 좀 더 평범한 어떤 것으로 좀 이렇게 승부를 보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어떤 코믹과 평범함의 어떤 중간을 좀 맞추시기가 좀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점에서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이 영화 코미디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데요. 이게 근데 이제 배우분들이나 스태프분들 모두 일단 코미디라고 많이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코미디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은 제가 그 전에는 계속 어쩌면 이제 코미디 영화를 했었는데 그런 작품들 할 때마다 이제 매번 웃기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도 아니니까 코미디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져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이제 원래는 코미디적인 요소가 없이 이렇게 썼었는데 그렇게 쓰니까 또 제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코미디적인 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타율이 엄청 높을 수는 없는 좀 이제 호불호가 좀 있는 코미디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저도 이제 자기 검열을 해가지고 좀 타율 높은 쪽으로 가고 싶은데 얘기하다가 길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코믹과 어떤 평범해. 네, 맞아요. 네, 그런 그 평범이라기보다 좀 드라마적인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코믹한 부분들이 나왔던 영화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연출을 잘 해보고 싶었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영화로서의 부분이나 막 이런 코믹적인 부분들은 없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제가 봐도 저는 그거를 되게 재미로만 느끼진 않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결로 그냥 일변도로 나갔더라고 하면 좀 소위 말해서 좀 이렇게 속된 말이지만 병맛의 어떤 코미디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일변도로 나갔다라고 하면 너무 재미없는 어떤 좀 뻔한 그 중에서 나오는 것처럼 재미없는 어떤 독립 영화이네 영화가 될 뻔하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좀 이렇게 뭔가 좀 밍숭맹숭할 수 있는 밍숭맹숭이라기보다 좀 어디 한쪽에 이제 좀 속해 있지 않은 어떤 결들이 저는 너무 좋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 이제 박민규 배우님께서는 큰 웃음을 지으셨는데 박민규 배우님께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런 어떤 영화의 이런 코믹적인 부분이나 뭐 좀 크게는 뭐 장면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인상적이었다 혹은 뭐 재밌었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어렵 제가 출연한 작품이지만 정말 좋아하는 게 흔치 않는 밝은 한국 독립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귀에서 참
저는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 자부심을 갖고. 근데 이 생각을 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을 꼽자면 저는 두 장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한혜인 배우와 주연과 현실의 이상한 연대라고 해야 되나요? 뭔가 약간 헤어진 남자친구를 뺏어간 친구와의 뭔가 오랜만에 만난 재회에서 그 분위기, 그 대사가 되게 뭔가 저는 되게 엉뚱하게 저 참 정재 감독님이 잘 쓰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또 한혜인 배우와 김예은 배우의 그 하모니로 너무 명장면이다. 저는 본 적 없는 장면이 나왔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근데 그게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저는 현실에 때도 마음이 많이 가고 주영이란 인물도 믿지 않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또 정재 감독님이 위트 있게 배드민턴 공으로 주영의 꿀밤을 한 대 톡 때리잖아요. 전 그때도 너무 이렇게 이 영화 참 예쁘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또 시가 안 써져서 고민하고 있는 현실이에게 그냥 아르바이트생 신기한 배우가 맡은 역할이 와서 응원을 하면서 삼행시를 지어봐라. 이건 마치 배우에게 자유연기를 해봐라, 독백을 해봐라, 즉석에서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 아니면 뭐 드라마의 어떤 점을 흉내내달라는 건데 그 무례한 부탁인데도 그 둘의 케미 때문에 너무 귀엽게 볼 수 있었던 장면이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모르겠어요. 다른 그 배우들 강석 선배님과의 대화씬도 너무 유쾌하게 잘 정재님이 표현하셨고 또 이상한 꼰대 선배와 대화하는 것도 너무너무 재밌었고 왜 꼭 제가 나온 장면에서 그렇게 많이 그 말장난을 해서 전 재미없게 보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건 농담이고 정재 감독님이 유난히 저한테 말장난을 많이 디렉팅을 해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힘들었지만 열심히 소화해내려고 노력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강민규 배우님이 이제 했던 어떤 말장난을 매우 다 재밌게 많이 좀 보았고 개인적으로 재미없는 독립영화인 남이의 어떤 드립들은 좀 정말 이래서 독립영화인데 재미없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게 어떤 만드는 남의 편이나 이런 것들은 좀 이게 좀 재미가 좀 약간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어떤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인상적으로 봤고요. 사실 한혜인 배우님과 이제 김예원 배우님이 연기했던 산에서 씨는 사실 어떤 그런 관계라고 하면 머리채를 잡고 싸워도 사실 이제 무방할 만한 어떤 장면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묘한 어떤 결로 둘의 어떤 연대인지는 좀 모르겠지만 되게 독특한 방향으로 뭔가 펼쳐나가는 게 저도 이 어떤 케미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오히려 하나 이거 씹어먹으면서 이렇게 나누는 어떤 것들이 되게 좀 독특하게 다가온다 라는 좀 느낌이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네, 관객분들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목과 영화는 어떻게 관계성을 지니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는 분이 계시나요? 제목 같은 경우가 원래는 이제 호구라는 가제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원래 주인공도 이제 남자 주인공이었다가 여자 주인공으로 바뀌게 되면서 그 호구라는 제목 자체가 뭐 계속 가져가려고 했던 제목은 아니었지만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고 캐릭터를 성별만 바꾼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좀 캐릭터성도 좀 변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 제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름 동안에 그 생각이 나는 캐릭터가 여름이 끝나갈 때쯤 생각이 정리가 된다는 느낌의 제목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해보고 짓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제목 다른 후보분이 좀 없었어요? 그 전에 이제 생각쟁이라고 저 모르는 얘기예요. 저 혼자 생각했던 이제 근데 이제 아마 민규님도 모르실 거고 저는 그냥 아는
지인한테 뭐 생각쟁이 얘기했었는데 너무 구리다고 너무 옛날 단어라고 그래가지고 이 영화 약간 레트로한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생각쟁이는 너무 80년대 얄개 느낌으로 그렇죠. 레트로적인 풍이 좀 많기 때문에 생각쟁이는 좀 그래도 충격적이고 저는 호구의 여름은 어떤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던 어떤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려보고 그리고 또 강력한 질문인데요. 영화를 찍으면서 만나고 헤어지는 어떤 인연과 이별에 대한 강민기 배우님의 생각과 감독님의 의도가 잘 맞아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극중의 어떤 것보다도 그냥 배우님께서 이제 뭔가 촬영을 하고 나서 어떤 그런 뭐 만나고 헤어지는 어떤 과정들이나 어떤 것들 뭐 그런 어떤 질문으로 주신 게 맞으시죠? 아니신가요? 혹시 배우님 좀잘 근데 이 영화를 처음에 시나리오를 주고받고 군대 감독님과 얘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지점과 경험과 정재 감독님의 경험이 뭔가 비슷하고 어떻게 그거를 잘 갈무리 짓는 과정에 대해서 영화를 떠나서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눴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때 이렇게 잘 보내는 거, 잘 보내주는 거, 그냥 좀 미련이 많은 두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 대 인간으로 얘기했었을 때. 근데 잘 보내주는 것도 만남의 마지막 임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는 제가 그걸 못해서 제 단편도 만들었었고요. 저도. 네, 근데 그래서 참 이 영화가 예쁜 것 같아요. 네, 그런 종재님의 생각들이 오히려 저의 생각보다는 종재님의 생각이 여러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 되게 묘하게 매력적으로 참 잘 담긴 작품이다. 종재님의 생각을 참 잘 갈무리 하신 것 같아요. 네. 현실은 어쨌든 이제 마지막 시를 쓰기 위해서 사실 사람들을 만나는 거기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뭐 해먹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뭐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잘 작별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뭔가 좀 더 쾌활하고 다시는 이제 칫솔에서 치약이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좀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게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참 작별이라는 것, 잘 매듭짓지 않았던 걸 제대로 이제 짓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 영화가 좀 설파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혹시 뭐 덧붙여 주실 말씀 없으실까요? 괜찮아요? 네. 없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약간 여담 같은 얘기인데요. 민국의 짐이 이제 한번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중국어 배우기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직관적으로 딱 들었던 생각이 강민기 배우님 하면 방금 얘기하셨던 홍콩멜로 같은 작품도 하셨고 연출하셨고 그리고 당신도 주성치를 좋아하는 같은 어떤 영화도 찍었는데 그래서 저거는 왠지 강민기 배우님의 실제를 어떤 반영한 어떤 소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중국어 책을 이렇게 2권이나 꽂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맞추고 싶네요. 일단 영화에 나오는 현실의 집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 따로 미술팀이 없었고 이제 어쩌면 제가 미술을 한 건데 저의 집에 있는 것들을 활용한다고 보시면 그래서 의도적인 중국어 배우기를 껴놓은 건 아니고 그때 그런 건 있었어요. 완전 작동산이라서 이 인물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일지 아예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식의 생각이 있었어서 그냥 여러 가지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씬에서 너무 재밌었던 게 폭으로 나오는 복자가 딱 절묘하게 야구공을 꺼내서 이제 그거를 막 진짜 뭐 시험 없듯이 막 우거우거 시험 먹거든요. 정말 약간 소리가 막 우거우거 들릴 정도로 그 케미는 분명 의도한 건 아니셨을 걸로 지적되는데 또 그게 현실이 이제 그런 걸 다시 한번 던져주는 어떤 그것까지 연결이 되는데 너무 그게 좀 약간 놀라웠다는 어떤 느낌과 그리고 또 현실과 복자의 어떤 호구의
그 케미를 또 만드는 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좀 고민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멍멍이 공 같은 경우는 촬영한 지 오래돼서 저 기억 가물가물할 때 그 공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작동상에 어떠한 이렇게 액팅이라도 있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앵글 자체가 사실 그 넓어가지고 포구가 분명히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다 이제 공을 넣었는데 그 공을 엄청 좋아했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 공에 대한 집착을 연기로서 승화시켜 주시고, 또 두 번째 질문 뭐였죠? 저 현실과 네. 각자의 어떤 뭐 중에 뭐 케미. 좀 그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약간 저는 현실이 호구의 뭔가 주인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종속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약간 속된 말로 약간 더 약간 현실을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독특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 현실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좀 어쩌면 자기를 움직이게 하려고 이제 호구라는 반려견을 키우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초반 같은 느낌은 이제 호구한테 끌려가는 느낌으로 산책을 한다고 느껴지지만, 이제 후반에는 좀 그게 역전되는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진짜 그 호구가 달려가지고 좀 지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 복자를 지치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테이프를 여러 번 받다 보니까 그런 느낌으로 됐었는데요. 이게 일단은 그 김예우 배우님이랑 이제 복자랑 이제 현장에서 처음 만난 거고 한 2회차 정도를 이제 같이 촬영을 했었는데, 일단 너무 좋아하고, 이제 그 복자도 뭐 연기를 할 때나 이제 쉴 때나 좀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절하는 컨디션 조절이 가능한 그런 연기견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잘 맞는 호흡이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관객분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천실이라는 캐릭터는 마치 뭐 현실에서 약간 표류한다는 생각이 들게 할 때,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느끼셨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분께서는 이제 영화의 기저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어떤 설정들이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좀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좀 이렇게 드러난 것 같다라고 좀 감탄평을 좀 남겨주셨는데요. 뭐 좀 크게 얘기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 어떤 마치 표류하는 듯한 그런 좀뭐 청춘을 꼭 대변한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뭐 그런 식의 어떤 좀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현실이라는 캐릭터가 이름도 뭐 현실이지만, 이 영화가 어쨌든 만들어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질 일이 생긴다면은 분명히 공감하실 수 있는 관객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살면서 뭐 자기의 일이나 뭐 꿈이나 뭐 연애나 뭐 혼자의 삶이나 다 하고 있는 거고 겪고 있는 것들인데, 그 안에서 분명히 현실 같은 좀 그런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그런 일을 겪을 일이 많이 있다고 보고, 그게 되게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다 이 작품에 대한 이렇게 중론은 다 나의 얘기를 보는 것 같다. 뭐 그런 어떤 것들이 많고, 사실 김혜연 배우님께서도 그 부분 때문에 가장 이 작품을 함께 했던 어떤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확인하였고요. 그리고 또 질문이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강민규 배우님께서는 이제 이 작품의 연출부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사실 독립영화 씬에서는 뭐 유명 배우가 이제 배우가 이제 뭐 연출부도 하고 뭐 작품의 다양한 어떤 방면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지만, 강민규 배우님은 좀 말하자면 더 진심이다
약간 좀 이런 느낌을 늘 받아요. 아까 얘기했던 파도를 걷는 소년 같은 작품도 있고 되게 참여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되게 좀 진심의 어떤 느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연출부와 그리고 배우를 함께 겸하신 어떤 느낌에 대해서도 좀 질문 주시는 분 계시나요? 일단은 현장에 스텝이 너무 없었어요, 저희가. 네, 좀 열악한 상황이기도 했었고, 김종세 감독님이 처음에 이제 이 시나리오를 들고 영화를 만들겠다고 했었을 때 그 진심을 제가 저버리고 제가 나쁜 놈이 된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스케줄도 좀 뒤로 미뤄주셨어요. 촬영 스케줄도 뒤로 미뤄주셨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자원을 했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배워갈 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김예은 배우가 또 현실의 역할을 맡았을 때 내가 참 도움이 되고 싶다는 그 욕심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그 욕심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었지만 뭔가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앞으로 계속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큰 자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뜻깊죠, 저한테. 소위 말해서 뭐 나는 배우다의 어떤 모드로 약간 거듭할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차원일 텐데 정말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강규 배우님이 되게 소위 말해서 약간 잡는 거 정말 많이 열심히 잘 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런 태도, 뭐 약간 금방 얘기했지만 그런 태도나 뭐 약간 그 영화의 어떤 전방위적인 것들을 같이 배우고 그것 자체가 사실 배우로서도 앞으로 뭐 펼쳐나가는데 정말 다양한 어떤 좀 양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점에서 늘 강민규 배우님의 그런 어떤 파이팅과 진심 저는 되게 좀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차라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았고요. 그리고 또 질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관객분께서는 사실 이 작품의 최초 원안이 영화 감독인 호구의 이야기였다고 기사에서 이루어졌고요. 혹시 그거는 어떤 내용이었는지에 대해서 맞나요? 혹시? 영화 감독은 아니고 원래부터 지망생 얘기 남자 쪽으로 했는데 이제 그 초보 자체가 유머러스한 것이 아예 없었고요. 네, 그래서 좀 이런 방향이면 좀 뭔가 어디서 본 영화 같고 이렇게 기시감이 들 수도 있고 좀 매력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규 배우님도 그 부분에서 이제 성별을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화를 보면서 많은 공감을 자아내게 하고 내 얘기 같다라고 사실 느끼게 하는 건 뭐 영화의 어떤 장면들도 있겠지만 저는 대사가 너무 좀 인상적인 게 많았어요. 쓸데없는 미련은 사람을 미련하게 만든다. 애매한 관계는 언젠가 본색을 드러낸다. 정말 그렇죠. 사실 밥 한번 하자, 언제 만나자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지켜질 수 없는 거짓말 중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통찰들이 영화에 잘 녹아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께서는 뭐 이런 어떤 대사를 어디서 착안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는 내가 참 쓰고 나니까 너무 좋더라, 잘 만들었다. 혹은 뭐 이런 어떤 얘기를 좀 해주실 만한 부분이 좀 있으셨는지 조심히. 일단 그 시나리오를 이렇게 계속 고쳐 나가면서 제가 유독 좀 집착을 하는 게 대사긴 한데 대사를 좀 잘 쓰고 싶은 막 욕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대사에 집중해서 쓰는 편인데 그 민구가 이제 놀이터에서 만나가지고 마지막에 민구한테 이제 현실이 한 방에 내리는 그 대사를 촬영 한 3, 4일 전에 갑자기 이제 그 추가를 시킨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그거를 이제 먼저 이제 그때 예은 배우님과 유유 배우님 밥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근데 이제 음식이 안 나왔는데 일단 그게 생각나서 이제 얘기를 드렸더니 이제 뭐 민규 배우님은 미친놈이라고 근데 이제 그 미친놈이 좀 좋은 의미로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좀
쓴 대사인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워낙 평소에도 말장난이나 이렇게 그런 걸 그냥 많이 던지긴 하거든요. 친한 사람들한테 많이 던지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집착을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 다음부터 잘 때는 좀. 왜냐면 이게 저는 좋아하는데, 이게 영화라는 게 저만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폭넓게 모든 사람들이 즐겁게 볼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한밤에 놀이터 씬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씬에서 그 민구의 어떤 태도가 사실 그때 현실은 되게 좀 더 진중하고 뭔가 정말 왜 헤어졌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중한 어떤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구는 뭐 자꾸 가치를 상실하는 너무 재밌는 어떤 뭐 인상적인 부분이긴 한데 그 어떤 진지함에 맞추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좀 이렇게 장난 놀듯이 하니까 결국 현실의 그 한방이 그 한방의 말이 저는 사실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약간 좀 그땐 말로 좀 재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좀 한번 얘기를 해주니 너무 약간 시원하다는 어떤 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 장면을 되게 좀 재밌게 봤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관객분의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스틸이나 포스터상의 사진들이 필름 카메라의 감성이 느껴져서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는데 그 사진들은 혹시 감독님께서 촬영하신 건지 그렇죠 혹시? 그 스페셜로 나온 포스터 말씀하십니다. 그건 이제 제가 일회용 진짜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고요. 그때 이제 제작비를 더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라 텀블벅 지원 때문에 텀블벅에 후원을 이렇게 올려야 돼서 근데 이제 그건 촬영하기 전이니까 이제 영화에 대한 어떤 느낌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이제 민규 배우님이랑 이현 배우님이랑 모셔서 이제 일회용 필름 카메라로 이렇게 저도 그때 처음 써봤는데 이렇게 컨셉이 그냥 장소만 이렇게 인물마다 있었고 같이 있는 장소 놀이터 정도인데 이제 알아서 좀 해보셔라 그래서 이제 또 알아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박민규 배우님도 사진에 약간 일가견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아닌가요? 전혀 아니고요. 이번 촬영에 전혀 촬영은 없었습니다. 촬영이라니까 사진 어떤 스틸처럼 저 사진 잘 못 찍고 그렇게 찍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배우님의 그 카톡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진들이 마치 되게 그런 쪽에 뭔가 조예가 깊거나 하고 관심이 많은 것 같으셔가지고 얘기 들어봤는데 촬영에는 전혀 관심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잘 찍고 싶지만 사진을 잘 찍거나 뭐 영상을 잘 찍는다는 거는 아직까지 저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제일 관심 많은 게 영화에서 촬영인 것 같아요. 네, 촬영 잘하고 싶은데 감독님께서도 분명 또 연출에 저는 좀 그 야망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은 앞으로도 계속 이제 보완해 나가시면서 되지 않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질문이 들어왔는데 화면 속의 인물들의 위치가 정중앙에 배치되었다는 게 되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느끼셨대요.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잘 못 느꼈는데 혹시 뭐 그런 부분 혹시 있으셨나요? 정중앙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배치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떠올려 보니까 그렇게 배치할 때도 있고 치우쳐서 배치할 때도 있고 그냥 뭔가 현실이라는 인물을 좀 중심 있게 보여주려고 어떤 부분에서는 계속 가운데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픽셀된 카메라랑 그리고 또 이제 일종의 핸들대로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한혜인 배우가 연기했던 그 캐릭터의 과거를 이제 회상하는 어떤 장면은 핸들기가 되게 많이 좀 쓰여지는데 보통은 다 이 작품에서는 픽스로 촬영을 했던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그 시가 나올 때 나오는 이제 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촬영 감독이랑 처음에 얘기했을 때 좀 구분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 그 부분에서 이제 픽스와 핸드로
가보자는 얘기를 했었어요. 좀 그 영상들이 저는 이제 좀 다양하게 해석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시를 영상화하는 건지 아니면 실제 과거에 있었던 일인지 좀 애매하고 헷갈리게 연출을 하려고 그게 목표였는데 볼 때는 그냥 시의 영상화일 수밖에 없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의 구분이 될 수 있게 그 부분이 느껴지게끔 해보고 싶어서 픽스와 핸들도 나눠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가 되었는데요. 혹시 질문이 더 남으신 분들은 꼭 지금 시간 이용해서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아마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따라했다라기보다는 저는 약간 홍상수 감독이 잠깐 지나갔어요. 몇몇 장면들. 이를테면 아까 강석 선배의 어떤 그 연기, 그 중간에 파란 바지에 그 오렌지색 그 양말을 신었던 분과 얘기 나눴던 그 선배의 그 씬 기억나시죠? 그 장면에 약간 좀 뭔가 되게 뭔가 평범한 어떤 좀 대화 안에서 뭔가 어떤 뭐랄까 아까 얘기 드렸던 다시는 이제 만나지 않는 어떤 만나자고 해놓고 그런 어떤 통찰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신호에서 서 있는 현실과 민구가 갑자기 이제 카메라가 줌인되면서 찍히는 어떤 방식들은 홍상수 감독 작품에서 종종 봐질 수 있고 그리고 물론 이 작품에서는 이제 진로 이제 100을 선택했기 때문에 녹색병은 아니지만 소주병도 이제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저는 이게 감독님께서 그냥 이거를 오마주 같은 걸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그냥 귀엽게 한번 써보자 약간 좀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혹시 제가 얘기 드는 거에 좀 첨언해 주실 수 있는지 저도 이제 관객분들의 리뷰나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홍상수 감독님의 영화의 인상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면 시나리오 때부터 좀 듣긴 했었는데 저는 이 영화 준비할 때 레퍼런스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홍상수 감독님 영화도 듣긴 있었어요. 그 우리 선이라는 작품이 있고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작품에서 뭔가 어느 정도 오마주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 강석 선배가 나오는 장면. 왜냐면 대사들의 톤이나 느낌이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됐던 부분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보여줬던 그러한 방식들이 좀 더 이제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 익숙한 분들이 훨씬 많으니까 그렇게 봐주시는 거는 이제 당연한 것 같고 거기서도 그래서 뭔가 애매하긴 한데 좀 영광이죠 사실. 네. 그러니까 몇몇 한국 영화들이 사실 홍상수라는 이름을 이제 거론을 하면서 약간 평점 테러를 당한 작품들도 막 있을 정도로 사실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이 작품이 홍상수의 어떤 것들을 막 그대로 베껴낸 작품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좀 더 귀엽게 좀 이렇게 오마주한 어떤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약간 좀 캐릭터가 웃겼거든요. 약간 좀 이제 시인 앞에서 되게 좀 약간 은어를 많이 써요. 개 막 하면서 막 이런 거 강조들을 많이 쓰는데 사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정말 방법 같은 작품에서도 시인 앞에서 자꾸 인싸라는 어떤 단어를 쓰는 게 되게 좀 안 맞는 어떤 단어잖아요. 물론 꼭 시인이라 그래서 꼭 이렇게 엄중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게 뭔가 좀 다른 걸로 이제 붙여놓은 어떤 신기한 배우님의 그 카페 씬은 좀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좀 여쭤보시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그 캐릭터가 이제 말하는구나 되게 어른스럽고 씩씩한 캐릭터인데 그 나이대도 근데 좀 젊은 편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그 나이대에서 그러한 언어를 할 것 같은데 이제 현실과의 만남에서는 좀 현실도 티하기도 했고 하면서 이제 일적으로 만났을 때 거의 대화를 안 했다가 이제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툭툭 나오는 말투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도 좀 치에 있고 하니까 또 편하게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본인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사를 섞어놨어요. 혹시 정류장 3인실은 애드립은 아니었겠지? 네, 애들은 이 영화 애들은 거의 아, 그러니까 네 없습니다. 네, 이제 관객분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관객분 질문을 드리면 강문규 배우님께서 이 작품에 이제 김혜원 배우님을 추천했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김예은 배우와 처음 만나게 된 것도 전 김예은 배우가 단편 영화에 출연한 것도 보고 되게 팬이어서 어쩌다 오디션 그 장소에서 처음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좋은 동료가 됐고 같이 스터디를 하고 공부를 하는 친구가 되어버렸는데 이제 그 예은 배우가 기존에 많이 보여줬던 그런 특유의 그 약간 무드 있잖아요. 그런 역할들 말고 제가 아는 그냥 자연인 김예은의 매력이 잘 보여질 수 있는 작품이 있으면 정말 대박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뭐 정가영 감독의 작품도 그렇고 약간 좀 병맛기, 좀 루저기 있는 여성 캐릭터가 나온 영화를 좋아해요. 제가 만든 영화도 그런 김시은 배우가 맡은 캐릭터도 그런 캐릭터인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캐릭터를 김예은만의 매력으로 녹여낼 수 있는 작품을 만나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러던 와중에 성별 체인지 얘기가 나왔었고 김정재 감독님과 그렇다면 저는 김예은 배우를 정말 추천드린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제 김정재 감독님은 생각을 못하고 있었다가 왜냐하면 예은 배우는 항상 사진에서 이렇게 되게 분위기 있게 나오니까 현실하고 좀 거리가 있게 나오니까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이제 김정재 감독님이 예은 배우와 컨택하고 나서 확실히 저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였죠. 네. 원래 이제 주인공은 남자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남자 감독이 여성 캐릭터를 다룬다는 건 사실 여러모로 이제 쉽지 않은 어떤 영역이기도 하고 제대로 다뤄지지 않을 수 있음이 사실 가장 어떤 좀 일종의 함정일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저는 김종재 감독님이 늘 어떤 남성들의 얘기를 많이 다뤄왔는데 이 작품에서 여성 캐릭터를 다루는 것들이 꽤 준수하시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도 말씀을 붙여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시간이 이제 1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슬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메이드인 루프탑 때 박민규 배우님께 한국 독립영화의 대들보다라고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수많은 지금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작품뿐만 아니라 올해도 또 개봉을 또 앞두고 있는 작품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박민규 배우님 우리 거습에서 또 이제 뵐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생각해 보면 참 힘든 어떤 시기에서 개봉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오늘 정말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박민규 배우님부터 해서 이제 앞으로의 계획과 근황 그리고 또 찾아주신 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 말씀으로 이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독립영화의 대들보로서 말씀드리자면 네, 맞습니다. 추가로 작업하는 작품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부산 영화제에서도 공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소망을 해보고 또 개봉을 앞둔 작품이 있죠. 그 작품들은 아마 겨울 시즌에 아마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그리고 올해는 유난히 또 상업 작품에서도 좀 구름이 있어서 열심히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끝난 작품도 있고 어제는 실은 약속을 했었거든요. 관객들과 만나는 인디스페이스에서 만나기로. 근데 제가 어제 급하게 촬영 일정이 바뀌어서 다녀온 그 촬영이 장원재 감독님 신작이에요. 장원재 감독님 그 TV 드라마 베이라는 작품이라는 신작에 제가 잠깐 출연을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과 또 작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의 계획은 그냥 다음
요원을 좀 살고 싶다. 그래서 아까 좀 부동산을 좀 보긴 했었거든요. 여기가 진짜 너무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여기서 시나리오 쓰면 진짜 쭉쭉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가게분들이랑 지도리 하는 것도 좀 서울에서는 거의 최초였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뜻깊은 자리에 또 이렇게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돌아가실 때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시원한 바람 드시면서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기 배우님께서 얘기했던 장범재 감독님의 그 게이라는 작품이 TV 오리지널로 드라마로 나오는데 그 작품뿐만 아니라 김종관 감독님 그리고 장범재 감독님이 함께 연출하신 달리 지는 밤이라는 작품도 올해 개봉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배우를 또 만나실 수 있으니까 꼭 응원 부탁드리고 감독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도 한번 좀 얘기해 주세요. 계획도? 제 계획은 일단은 시나리오 꾸준히 써가지고 네,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사라짐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은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정동진 영화제에서 이제 제작전 받아가지고 만든 올해 초에 찍은 단편이 있는데요. 그 영화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인천 독립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이제 프리미어 상영을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상영이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동진 영화제가 이제 아직 시기가 나오진 않았는데 그때도 이제 아마 그 영화를 이제 상영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작품에서도 신기한 배우님을 볼 수 있으니까 언제 상영하죠? 9월 3일 오후 4시에 상영을 하는 걸로 그 상영하는 극장은 어디죠? 인천 미림극장 네. 동인천에 있는 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기회에 꼭 한번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힘든 시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생각의 여름은 저희 계속 상영하고 있고 또 더 많은 한국 영화들을 지금 상영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많이 또 관람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